PT를 꼭 받아야 되냐 말이 나오는 게 요새는 그래도 PT에 대한 인식이 옛날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PT 받는 분도 많고 효과적으로 받는 분도 많아져서 그런지 PT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아마 한 2010년만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런 날짜 같은 건 항상 자주 틀리는 거 아시죠? 걸러서 들으세요 이런 거는. 그때는 사람들이 일단 어우 비싸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인식했어요. PT 누가 받으면 왜 받으면 이런 말은 잘 없었고, 아니 헬스장 한 달 다니는데 5만 원인데 PT 1회에 한 4만 원 5만 원씩 하니까 미쳤어? 말이 안 되네. 헬스 장비에 그러면 20배 이상이 비싼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네. 그걸 누가 받아? 막 이런 이미지는 있었지만 연예인들이 PT 받아서 못 만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받으면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 2015년 정도 지나고부터 헬스 트레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이제 준비가 안 된 분들도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심지어 헬스장에 취직을 하자마자 일주일 정도 교육받은 다음에 바로 PT에 투입되고 이래버리는 사실이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이제 저 같은 새끼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많이 까고 이러니까 이제 PT 왜 받음? PT 받으면 님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생겼다가 2022년 23년 이때는 다시 PT의 인식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PT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가 잘 된 PT 트레이너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후기를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인터넷 후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서도 몸 되게 좋은 트레이너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몸이 되게 좋아지는 다른 PT 회원들을 보니까 이제 PT에 대한 인식이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헬스장에 아직 아예 안 다니는 분들이 헬스장을 이제 다닐 건데 운동을 처음 해보는데 PT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정해드리자면, 님들이 만약에 의지가 있는 편이라면 PT를 받고 의지가 없는 편이라면 PT를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저랑 반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혼자 운동하실 할 의지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시고요, 의지력 떨어지는 분들은 PT 받으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저도 PT를 할 때 굉장히 수업을 하기 싫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PT를 하면 좀 의지력 없는 분을 진짜 수업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 사람 수업이 몇 시에 있으면은 한 2시간 전부터 좀 스트레스 받아. PT 수업을 하면 내가 알려주는 거를 막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수업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나도 너무 재밌고 이런데, 막 운동하기 싫어서 걔 죽상인 얼굴로 와가지고 아 이거 언제까지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업하기가 너무 싫어지더라고. 근데 어떤 트레이너 쌤들은 그런 사람들만 오히려 더 PT를 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엄청 싫어하면서 PT 돈은 꼬박꼬박 잘 내면서 가끔 수업 펑크도 잘 내줘서 그 펑크 낼 때 좀 쉬기도 하고, 수업할 때도 15개 해야 되는데 10개쯤에 못하겠다 그러면 아 그럼 쉬어요 이러면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PT 하면서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아마 더 많은 PT 트레이너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 하면은 나한테도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수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고 PT를 더 잘하고 싶고 나도 재미있게 수업하고 싶고 이런데, 좀 그렇게 열정이 많이 떨어지고 나까지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PT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건 트레이너 입장이고, PT를 받는 분 입장에서 PT 수업을 받았어. 오늘 내가 벤치프레스를 배웠는데 열정이 나 넘쳐서 PT 수업을 받고 벤치프레스를 배운 거를 내가 일주일 정도 되게 연습해서 한 6, 70점짜리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벤치프레스 PT를 받았는데 수업 때 집중도 안 하고 열정도 없어가지고 복습도 하나도 안 해서 사실상 PT 받기 전하고 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과연 PT 하느라 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운동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자기가 운동을 잘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PT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은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거 따라했다 저거 따라했다 좀 해보시고, 어차피 그런 분들은 다치지도 않아. 몸이 좀 약하고 애초에 뭐 부상이 있었던 상태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애초에 열정이 없어서 열심히 운동 안 하는 분들은 부상도 안 당해요. 열심히 해야 부상을 당하지.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자세 똑같아도 벤치 애초에 열심히를 안 하면 안 다쳐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은 자세가 조금만 안 좋아도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과사용이 되니까, 과도하게 사용이 되니까. 근데 벤치 자세 똑같아도 어깨 안 다치고 말짱하게 하고 팔꿈치 안 다치고 말짱하게 하는 분들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따라해 보면서 그냥 운동하시고, 자기가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PT 받은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PT 받은 그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PT를 받으시는 게 개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 센스가 좀 있고 건강하시고 운동 신경도 좀 있고 이러신 분이 열정적으로 PT를 받으면 한 10번만 받아도 이거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거고, 롤로 치면은 한 브론즈 2, 3 정도는 바로 찍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PT를 한 20번 정도 받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했다면, 그리고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다면 이 사람은 이제 바로 한 골드 정도로 롤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뭔지 알죠? 브론즈로 이제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 근데 PT가 돈이 아까운 것 같지만 골드로 롤을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개념을 익힌 다음에 헬스를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 헬스한 지 1년 됐음 이러면서 비포 애프터를 올리는데 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좋아지면은 바로 양 얘기를 하거나 경력을 속였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 PT 받았나 보네, PT 받으면 다 가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실력이든 운이든 첫 단추를 잘 꿰고 시작한 사람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시작한 사람하고 나중에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스를 2년 3년 했는데도 몸이 좋은지 모르겠는, 조명 잘 받고 힘 이빠이 주고 얼굴 안 나오게 특정 각도로 찍을 때만 몸이 좋고 실제로 보면 몸 좋은지도 모르겠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막 괴물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게, 물론 실력, 유전자 영향도 있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때는 PT를 많이 받던 때가 아니니까 제가 운동하던 때로 돌아가 보면은 수능 보고 나서 헬스장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때는. 그러면 운동 못하는 친구들끼리 3명 4명 같이 헬스장 등록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구 하나 놓고 한 3세트씩 돌아가면서 운동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 몸 좋아지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헬스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잖아. 그런 식으로 헬스를 시작해서 몸이 좋아지는 꼬라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못 본 건 아니긴 한데 유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어떤 애들이 몸이 좋아지냐면 PT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운동 잘하는 새끼들을 한 2-3명이 같이 오거나 혼자 헬스장에 왔는데 관장님이나 트레이너 눈에 띄어가지고, 아니면 헬스장에 다니는 고수 아저씨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운동 파트너 먹고 시작하는 이런 운이 좋은 새끼들 있죠.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몸 좋아져요. 그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약간 올드스쿨 마인드가 있는 트레이너들, 유튜버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운동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한계는 높습니다. 약물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사용자도 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욕을 덜 먹는데, 이제 약물 사용자들을 어느 정도 옹호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욕을 되게 많이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어차피 다 약발인데 뭐 또 노력 이러면서 막 엄청 비아냥을 듣잖아. 근데 약물 사용자는 그냥 아예 떼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약물 사용자들이, 약쟁이들이 영향을 끼칠 일이 없어요. 그냥 걔들은 그냥 아예 남이야.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국 사는 흑인이라고 생각해. 미국 사는 흑인이 몸 되게 좋대. 여러분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아요? 안 쓰고 살잖아. 에이 동양인 유전자 X같네 이러면서 살지 않잖아. 그냥 밈으로나 그러지. 그냥 말잖아. 내 운동이나 열심히 하지. 그것처럼 약물 쓰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시고, 진짜 오로지 당신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님들은 훨씬 열심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군대 훈련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대 훈련소만 가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 훈련소가 안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군대 훈련소에 가고 제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유격 훈련을 바로 받은 재수없는 케이스인데, 유격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좀 힘들만 하면 쉬라 그러고, 힘들만 하면 쉴 수 있게 되고, 힘든데 싶으면은 뭐 누구 한 명 쓰러져가지고 잠깐 쉬고 막 이러니까 할만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오타쿠 기질이 굉장히 있었으니까 오타쿠인 부대원들, 뭐 동기들, 뭐 후임들, 선임들하고 되게 친해지잖아. 그럼 그 친구들은 운동을 되게 못해. 그 친구들이 사회에 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 군대에서 느끼는 걸 얘기를 하면, 자기는 사회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대. 내가 40km 행군을 할 수 있는 인간인지, PRI를 쉬지도 않고 1시간 내내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막상 군대에 와서 강제로 하게 되니까 다 하잖아. 물론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추 다 해내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헬스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로 내추럴의 한계 그런 것만 엄청 찾아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헬스장에 가서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훈련이지, 5세트씩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5세트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정해놓는 식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 정보가 없어.
뭐 아무것도 몰라. 벤치프레스가 뭔지도 몰라. 운동 이름도 몰라. 박태환 씨 옛날 훈련하던 거 봐요. 래플다운 같은 거 하는데 래플다운 들어가면서 이거 운동 기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래플다운 들어가요. 래플다운 못해요 그럼? 잘하지. 왜? 트레이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것처럼 당신이 PT를 받았던 뭐 되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랑 파트너를 먹었던 아는 형이 뭐 알려주는 거든 해가지고 당신이 당신의 한계를 모르고 당신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랑 해서 당신의 한계 혹은 그 이상까지 훈련을 시작한 사람하고 아까 자신의 한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훈련을 하려던 사람하고 첫 1년에서 특히 성장 차이가 정말 아예 그냥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통 하면은 요즘 친구들 특징이 제가 싫어하는 이제 MZ인들 특징이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거를 남이 하는 말만 듣고 팩트임 이러면서 비아냥대기만 하는 그런 이제 습성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나와요. 본인이 진짜 오버트레이닝을 겪어서 몸이 X돼보지도 않았고 오버트레이닝이 와서 근손실을 겪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헬스장 가면 그냥 할만하게 훈련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땀도 별로 안 올리고 막 이 정도의 운동만 하면서 몇 세트 이상 하면 오버트레이닝 옴 약쟁이들이나 1년 만에 몸 저렇게 변했지 이런 식으로 남이 하는 말만 다 듣고 그게 팩트라고 막 사실만 얘기한다고 자기 팩트 폭력배라고 막 이러면서 훈련하는 친구들은 진짜 몸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와중에도 되는 새끼들이 있긴 해. 유전자 좋은 애들은. 근데 그거는 빼고 걔네들 어차피 열에 한 명이야. 그냥 걔네들은 차치해. 생각을 하지 마.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하고 할 수 있고 그게 중량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두컬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는 당연히 훈련을 열심히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약점이 이두였는데 그나마 평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됐던 때가 제가 이두가 잘 안 나오고 삼두만 잘 나오니까 삼두는 오히려 그냥 적당한 중량으로 대충 자극 매기면은 계속해서 크는데 이두를 계속해서 더 고중량 막 바벨컬 막 50kg 막 치팅 써서 60kg씩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플렉스 휠러라는 그 엄청 유명한 심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보디빌더가 있는데 그 보디빌더의 팔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디빌더가 어깨 3두, 2두 훈련 같은 거를 막 트라이 세트 것도 많이 하고 막 자이언트 세트, 드랍 세트 이런 걸 많이 섞어서 하는 영상을 보고 따라한 적이 있어요. 플렉스 휠러가 2두 훈련을 4드랍 세트를 합니다. 무겁게 하지도 않아요. 40kg 이지바컬, 35kg 이지바컬, 30kg 이지바컬, 25kg 이지바컬을 휴식 없이 빵빵빵빵 내려치고 그거 두 바퀴 하고 2두 끝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40kg 이지바컬 하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되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 100kg 나가는 바디빌더한테는 사실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잖아. 막 그 타이슨도 100kg 바벨컬이 되고 이러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내가 플렉스 힐러가 40kg 이지바컬을 하니까 40kg를 나도 해야지 이두가 큰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게 무게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날부터 이두 훈련을 중량을 반토막을 내고 4드랍 세트를 한번 해봤어요. 4드랍 세트 한 번만 해도 진짜 막 손이 막 달달 떨려. 처음 해보면 이게 X발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두 불타올라요. 진짜 불타오르네. 에이 아무튼 이두가 불에 타면서 막 진짜 막 누가 막 면도칼로 막 이렇게 막 긁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아파.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바로 다음으로 아픈 부위가 이두인데 이두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뒤질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두가 크더라고. 누군가는 중량 올려서 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박승현 보디빌더 유튜버 그분 같은 경우는 중량을 올릴수록 몸이 많이 커진 스타일이잖아.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중량을 올리는 게 아니고 중량을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모든 방법으로 근육을 괴롭혔을 때 몸이 좋아지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중량 올려서 몸 좋아진 분보다. 중량 올려서 몸 좋아진 분이 많은 것 대비 중량 올려서 몸 다친 분을 너무 많이 봤고 반대로 중량을 올리는 것만 빼고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더 많이 괴롭히는 분들이 안전하게 몸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빡센 훈련이에요. 이도 그냥 별로 힘들지도 않게 10개 든 다음에 내려놓고 핸드폰 만지면서 2, 3분 있다가 이두 근육 만한데 그렇게 오래 쉴 필요도 없는데 또 한 10개 정도 들고 핸드폰 좀 만지다가 이직거리 5세트 한 다음에 5세트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이두 훈련 막 이두 불타가지고 아파 뒤지겠는 때까지 하고 내려놓고 막 10초 20초 쉬고 또 하고 10초 20초 쉬고 또 하고 5세트 이지바클 끝나고 나면은 컨센트레이션 컬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한 손씩 얼터네이트 컬하고 막 해머 컬하고 이두 20세트 조지고 쉬는 시간도 얼마 없이 막 이두 타가지고 막
족발 막 젓가락 쓰도 보다 머리 못 감아가지고 막 대가리 움직이면서 머리 감고 막 이런 사람 중에 저는 몸이 안 좋아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중량 올려야지 몸 좋아진다 이랬던 사람 중에는 괴물이 되거나 다치거나 둘 중 하나, 뭐 아니면 도 중량 올려야 몸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아예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고, 효율적인 운동 찾는 애들은 될 놈은 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큰 근육일수록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중량을 높이면 잘 컸고, 작은 근육일수록 중량을 낮게 휴식 시간 적게 횟수 많이 자주 괴롭히면 잘 컸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봐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했는데 더 많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등, 허벅지 이렇게 큰 근육들은 벤치프레스 무겁게 10개 딱 때리고, 뭐 랩풀다운 무겁게 10개, 바벨로 무겁게 10개 딱 때리고, 스쿼트 무겁게 10개 딱 때리고 이러면 등가슴 하체는 쑥쑥쑥쑥 크는 거고, 이두, 삼두, 삼각근, 복근 막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고 좀 지구력이 있는 근육들은, 지구력이 아니고 금방 지치고 금방 회복되는 이런 근육들은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주 많이 괴롭히는, 이두로 치면은 컬하고 한 20초만 쉬고 또 컬하고 20초만 쉬고 또 컬하고, 삼각근으로 치면 밀터리 프레스하고 20초만 쉬고 레터럴 레이즈하고 또 조금만 쉬고 다시 밀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잘 컸던 것 같아요. 불탈 것 같은 느낌으로. 물론 대근육은 둘 다 해야 돼요. 가슴으로 치면은 무겁게 벤치프레스 딱 맛있게 10개 딱 미는 것도 해야 되고, 고반복이나 플라이도 해야 되고, 다리도 마찬가지 스쿼트 묵직하게 10개 빵 미는 것도 하고, 레그 익스텐션 가가지고 50회도 한 번씩 해보고, 둘 다 해야 되고, 작은 근육들은 고중량 훈련은 안 해도 됐던 것 같아요. 3RM 무게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RM 무게는 근육이 크게 커지는 훈련은 아니긴 해요. 힘이 세지는 훈련이지. 어쨌든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PT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말고 너무 돈 아깝다고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만하다. 선생만 괜찮다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은 PT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바로 옆에서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잘 가르쳐줘. 나는 심지어 지금 내가 그 분들한테 PT를 받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이게 아픈 게, 제가 등가슴 운동할 때 좀 목이 좀 자주 아프거든요. 근데 PT를 받는데 뭐 이렇게 배우다가 목이 아파서 오늘은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좀 싫어서, 서로 좀 많이 좀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좀 안 받고 있는 건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체육관도 있는데 헬스장 왜 가? 여기에 없는 기구를 하러 가는 거야. 요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3대 운동이나 빅머슬 운동 위주로 훈련하는 것과 머신 위주로 운동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혹은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